저희 아빠가 이제 처음에 남편으로 데리고 왔었을 때 식사 자리에서 너는 식구지 가족은 이제 아니다 라는 발언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건데 식구랑 가족의 차이는 뭐냐. 근데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일도 같이 한다. 어떻게 보면 공과 사의 영역을 구분을 짓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두 분만의 약간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죠?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고 저는 베란다. 사랑, 연애, 결혼, 인생의 쓴맛, 단맛 속에 숨겨진 찐 속마음을 해부한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리얼리티 토크쇼 인사이트 노트. 안녕하세요. 싱글들의 연애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드리는 노블레스형 경광현 본부장입니다. 벌써 11월 중순 본격적인 커핑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연말, 크리스마스에 누구와 함께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시즌이라고 해서 커핑 시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본부장으로서 이 커핑 시즌을 실감을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상담 문의가 빗발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핑 시즌의 종착점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족이 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착점에 이미 도달한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언제나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사랑의 방식을 완성하신 두 분은 어떻게 사랑을 완성시켰을지 바로 모셔볼까요? 영화 라리랑의 나선희 감독님 그리고 작가이자 배우로 참여하신 윤원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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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라리랑을 연출한 나선희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사일 필름 공동대표이고 라리랑 시나리오 극본 그리고 윤호 역할을 맡은 윤원준입니다. 대표님이자 극본도 작업을 하시고 배우로도 나오셨는데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어요? 호칭은 배우가 제일 편한 게 글을 쓰거나 어떤 제작 쪽 일을 하는 것들이 제가 배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배우 호칭이 제일 편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배우님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인사이트 노트의 게스트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 섭외 연락받고 어떠셨어요? 과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 반, 설렘 반을 안고 오게 되었습니다. 윤원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혹시나 그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혹시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오프닝인데 닮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일부터 함께 하신 건지 아니면 연애를 하시다 보면서 일을 함께 하게 된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미국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 남편도 같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때는 서로 같이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 작품을 찍었었고 작품을 보여줬는데 남편이 좋게 봤고 저도 남편의 연기를 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서로의 그런 호감으로 처음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글을 써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후에 영화를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었을 때는 약간 좀 일로서 이 배우 괜찮다, 이 감독 연출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연인으로 보이는 그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제 생일 때였는데 친구가 이제 축하해 준다고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 감독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 만난 날인데 제 생일 케이크를 딱 사가지고 딱 내려놓는데 그 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케이크를 내려놓는 손이. 그리고 딱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잠깐 다시 할게요. 귀엽다도 좋은데 네. 조금 더 좋아. 너무 그래. 손은 예쁘다고 표현하고 얼굴은 귀엽다. 예쁘고 귀여운 걸 다 가지고 있는. 네. 나 감독님은 언제 딱 남자로 느껴지셨나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빨래를 부탁했어요. 아니 네, 그게 네, 왜냐면 네. 미국은 유학 중이니까. 유학 중이고 이게 네. 세탁기가 네. 집안에 다 구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취방에. 근데 이제 윤 배우님 집에는 세탁기가 있는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윤 배우님한테 세탁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 배우님이 알겠다고 해서 이제 세탁을 맡겼는데 이제 가지고 와줬는데 세탁을 접은 게 각이졌구나. 거의 새 옷처럼 해온 거예요. 심지어 그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밀봉을 포장을 해가지고 디테일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가져온 그걸 보고 이런 남자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냥 뭔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된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깔끔하고 내 물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주는 그 마음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로 보이긴 건 그 전 이전이지만 그때 약간 확신.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아, 가능성. 네. 뭐, 네, 약간. 두 분은 서로 결혼에 대해서 상대를 좀 찾고 있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였던 그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심지어 밥도 그냥 혼자 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혼자만의 생활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같이 해도 되겠다였는데 이게 막상 되고 나니까 더 좋고 좋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안 할 거야는 아닌데 지금은 아니야였어요. 두 분이 만나시는 그 시기에도요? 네, 왜냐면 제가 학생이기도 했고 저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고 나서 안정적일 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공부에도 만족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가볍게 만나고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직업도 탄탄하게 있고 그때 됐을 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 전에 만남에서는 저로서 존재하는 거 그게 어려웠어요. 남자들을 만날 때 뭔가 더 예뻐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런 꾸미는 생활을 많이 하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저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모습에 편해서 할례를 맡기게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도 되겠는데? 뭐 이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정신 차려보니 결혼을 했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일도 같이 한다. 어떻게 보면 공과 사의 영역을 구분을 짓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분 같이 계시지만 어떠세요? 우리 나 감독님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 사가 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퇴근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왜냐면 계속 일 얘기를 하고 공적인 일인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든지 사적인 일인데 공적인 일을 계속 이입시켜서 이야기를 계속 한다든지라는 그 구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례지만 두 분이 함께 일을 하게 된 지는 한 얼마나 되셨나요? 단편부터 하면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5년 정도. 네. 그러면은 아직 노하우가 생기고 있는 과정이실까요? 그렇죠. 처음 작품 했었을 때보다는 두 번째 작품이 좀 더 나았고 두 번째 작품 했었을 때보다는 이번 라리랑이 좀 더 나았고 만약에 또 기회가 주어져서 다음 작품을 또 하게 된다면 또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다선이 감독님의 입장이었고 자 이제 윤원준 배우님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퇴근이 없다는 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어때 하면서 괴롭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퇴근이 없는 게 근데 저는 그것도 좋기도 하고 방문 닫아놓고 이제 혼자만의 고독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밑으로 이렇게 맞아요. 엽서들이 들어오는. 맞아요. 네, 방해 금지 모드가 아니라 계속 그러면 두 분만의 약간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죠? 뭐 몇 시 이후엔 일 얘기 금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공간이 있어요. 밖으로 나가고 저는 베란다. 아니 베란다라고 하시면은 아니 이게 제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베란다가 그 상상하시는 그 베란다이지만 굉장히 운동 기구를 이렇게 구비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굉장히 사랑하고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체력 단련장.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함께여서 더 좋았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나 감독님 지금 뭐 생각나시는 뭐가 있으실까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일적으로 고민이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남편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장면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고민이 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독으로서. 근데 그거를 제 스태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런 걸 많이 물어보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불안하죠. 확신이 없나? 불안하죠. 라는 생각이 좀 불안할 수 들게 있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때는 저는 남편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이건 어떤가?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힘들 때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공감이 많이 되어서 좋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힘들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라리랑이 일주일 뒤에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왜 라리랑인가요? 타이틀의 뜻을 조금 궁금한데. 이 대본이 원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적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한글이었는데 LA로 로케이션을 옮기면서 LA 아리랑처럼 시트콤 같은 느낌의 재밌는 가족 이민극을 만들어 보자 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LA 아리랑, 라리랑 뭐 이렇게. 그러면 라리랑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나는 가족 소동극이에요. 이제 가부장을 중요시하는 아빠와 다문화에서 자라고 있는 자식들과 아빠가 이제 세대 갈등, 문화 갈등을 겪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가족 코미디 극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족이냐 식구냐 이런 이야기가 거의 영화에서 많이 화두가 되어요. 저희 아빠가 이제 처음에 남편으로 데리고 왔었을 때 저희 아빠가 식사 자리에서 너는 식구지 가족은 이제 아니다라는 저희 오빠가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며느리가 되면 이제 온 사람이라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너는 식구다. 발언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건데 그래서 저희도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식구는 뭐고 가족은 뭘까? 네. 왜 그렇게 규명을 이렇게 저희 아빠처럼 이렇게 짓는 걸까? 지금 시대에도 여자는 시집을 간 거고 며느리는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럼 나는 이제 시집을 간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됐는데 영화를 다 만들고 이렇게 개봉을 앞두면서도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가족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식구랑 가족의 차이는 뭐냐? 근데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구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또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꼭 정의되지 않아도 같은 돼지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빠가 지금은 저희 남편을 가족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결혼 초에는 식구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처음에는 같이 보낸 시간도 적고 새 사람이 들어온 거라 마음이 가지 않아서 식구라고 부르시다가 계속 이제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명절도 같이 지내고 술도 같이 먹고 하면서 정이 드시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국어사전을 펼쳐서 좀 무슨 뜻인지 조금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 영화에 보시면은 그 거기에 정의가 나와 나옵니다. 저희 아빠가 거기서 그렇군요. 그 대사가 정의를 해주거든요. 어르신들의 정의. 국어사전이랑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번 영화를 보셔야겠네요.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뭘 VIP 하시던가요? 사회 때 보셨는데 네. 저희 아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거울 치료는 일도 되지 않았고 나를 주인공으로 이것 봐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살짝 당황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아버님도 한번 제가 인터뷰를 결혼정보회사에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 결혼은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다 보니 한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1.5세대, 그러니까 1세대의 자녀분들이 각각 다른 문화권의 가족 구성원을 데리고 오는 약간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진다면 감독님이 라리랑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가족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극본 작업할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 봤는데 갑자기 가족이 될 수 없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생기면서 이뻐 보이는 것도 생기고 존중도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우리 정말 가족 같은 사이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가족이라는 거는 정말 옛날 세대들이 고집하는 막 혈육이고 막 내 아들이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시대의 가족은 정말 마음을 나누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시간들이 모여서 그 마음들이 다 모여서 가족이 된다라는 걸 전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다문화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봐도 이거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스스로의 약간 경험들도 많이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이제 동아시아 쪽에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혼인신고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그 혼인신고 했었을 때 순간이 저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등본을 떼면 저희 아빠가 있고 저희 엄마 계시고 저도 있고 항상 그런 풍경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혼인신고를 딱 하고 등본을 뗐는데 남편이랑 저만 이렇게 딱 있고 그게 이제 진짜 내가 독립을 했구나. 네. 내가 내 가족이 생겼구나 라는 느낌이 서류로 보니까 갑자기 확 책임감도 들고 체감이 딱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이제는 내가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과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되게 행복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뭐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약서에도 우리가 날인을 하고 이러는데 그 찍었던 도장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도장 찍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가볍게 찍었어요. 그 정도로 확신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그리고 그 무슨 그것도 있지 않았나? 그거 뭐 주변인 뭐 그런 것도 서명도 받아야 사인도 받아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MZ잖아요. MZ가 몇 년도생부터 MZ인가요? 우리는 MZ예요. 우리 MZ예요? MZ예요. 그러면 MZ죠. 결혼을 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결혼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변에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들을 너무 존중해요. 그 입장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지. 근데 좋은 사람이 올 거라는 기회는 열어둬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꼭 그들이 뭐 결혼하면 막 희생해야 되고 막 너무 막 각박할 것 같고 나를 막 내가 너무 막 갇혀 있을 것 같아 라고 결혼을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결혼한 입장에서 결혼하고 나면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그냥 난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를 너가 막는 걸 수도 있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올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어두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볍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봐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여러 사람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다 보면 좋은 사람이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열어두는 마음. 굳이 마음을 벌써 닫아두지 말고 순리대로. 네.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걸 결혼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가보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이라고 하는데 그 희생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데가 더 많아요. 그냥 막 뒤돌아보면 내가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희생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행복으로 다가오고. 맞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요즘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내지는 자리를 좀 잡아야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선희 감독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 가는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물이 됐다라고 느껴지신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제 꿈을 펼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힘을 받는. 네. 저는 남편이 없었으면 예. 저는 영화 감독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아니 아니 뭐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 확신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늘 회사 일처럼 고뇌하게.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이 없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항상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이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난 재능이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남편은 제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제일 먼저 믿어준 사람이고 감독님보다도 더 확신이 있으셨던. 네, 저한테 확신을 줬어요. 항상 넌 영화를 해야 돼. 넌 영화를 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해서 꿈을 못 펼칠 거야, 뭐 장애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좋은 결혼을 하면 꿈을 더 멋있게, 더 활기차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선희 감독님에게 결혼은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고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는 원동력이 되셨네요. 네. 그러면 육아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아는 이게 또 저희가 또 특집을 하나 잡아야 돼요. 육아는 꿈에 있어서. 육아 꿈. 육아도 같은 맥락입니다.
육아를 제가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를 보면서 내가 아이를 낳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걸 너를 통해서 내가 본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물론 네. 아이한테 희생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없어지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한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더 열심히 제 꿈을 맞아요. 매진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더 절실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분유나 기저귀나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그럼요.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그럼요. 되겠다. 애들이 책임감을 더 주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결혼이라는 게 육아를 한다라는 게 또 물론 많은 희생이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 육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고 결혼 또는 연애를 고민을 하는 모든 싱글들에게 두 분이 생각하는 결혼의 진리 아니면 사랑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결혼은 내 꿈을 펼쳐주는 날개다. 좋습니다. 확실히 감독님이 약간 좀 다르네요. 네.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런 거 사랑은 괜찮다. 결혼은 미쳤지만 할 만한 짓이다. 디렉팅 하지 마시고요. 좀 풀어보자면 저는 싱글일 때 나를 사랑하고 잘 즐길 줄 알아야 결혼할 상대를 찾는다기보다 싱글인 나를 잘 즐기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고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누군가를 막 찾아 헤매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가꾸고 네. 내가 온전하고 내가 멋있고 내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이 온전해져서 내가 나로서 너무 만족스러울 때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막 매력적이게 보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제 삶의 구멍을 누군가 남으로서 찾으려고 하면 계속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나로서 채워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2배가 되는 거. 네,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내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내가 지금 내 여가 시간이 즐겁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들어올 공간이라는 게 저 사람은 연애 안 해도 잘 살 것 같아 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괴일까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면 제 짝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는 그런 공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그렇게 느끼지 말고 다가가라. 네. 오늘 두 분이 함께한 영화 라리랑부터 이제 연애, 결혼, 사랑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한 시간은 좀 어떠셨어요? 즐거웠습니다. 뭔가 연애 때 그 시간부터 최근 그 라리랑까지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추억에 잠기고 즐거웠었습니다.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제 스스로도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을 했을까, 왜 가족이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나를 좀 복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쾌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야말로 네. 감사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라리랑에 담고자 하는 얘기들 정말 인상 깊게 들었고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를 특히 두 분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화 라리랑을 보면서 나선희대 감독님 그리고 윤원준 배우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11월에 무비플러팅의 라리랑이 함께 하거든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노트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